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참 살다 결혼하면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기에 걱정을 했는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서 더 어이가 없네요. 저와 남편은 집안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저보다 5살 많은 남편은 아들이 2명 있는 집안이었고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시댁이 조금 부유한 편이라고 들었어요. 부모님 소개로 만났던지라 부담감이 없지는 않았는데 부유한 사람치고는 그렇게 기가 센 것 같지도 않고 남편이 장남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남편이 인간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첫 만남 이후에 서로가 마음에 들었다 보니 이어서 몇 달을 만나게 되자 양가 집안에서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을 만나던 당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남편 집안이 부잣집이라고 하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결혼할 때는 뭐 집도 해오고 차도 해오고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따로 독립해서 나와 살고 있었고 거의 그때부터 혼자서 살다시피 했다면서 집안에 뭘 기대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솔직히 말하더군요. 아니 솔직히 장남인데 뭐라도 진짜 해줄 줄 알았는데 남편의 그런 태도가 이상하더군요. 뭐 그렇다고 남편의 조건을 보고 좋아한 것도 아니다 보니 그냥 그런가 보다 했고 실제로 만난 8개월쯤 서로 결혼하기로 정하고 양가 집안에 인사드릴 때까지만 해도 남편 집안에서 뭐든 해줄 줄 알았는데 진짜 결혼할 때까지 단돈 10원짜리 하나 받은 게 없었습니다. 결혼식부터 신혼여행까지 전부 다 저희 부부가 모은 돈으로 했습니다. 진짜 설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도와주자 이제 현실적으로 아쉽더군요. 그러다 보니 보다 못한 저희 부모님도 화가 나서 사위인 남편을 불러다가 아니 왜 집에서 아무것도 안 도와주냐고 했더니 남편은 그제서야 씁쓸하게 웃으면서 사실 제가 전처의 자식이라서 그랬다고 말을 하더군요. 지금 저희 어머니는 사실 새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바람이 났고 엄마는 그걸 못 견디고 집을 나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기 혼자 집안에서 남겨져서 아버지가 매일 나가기 전에 식탁 위에 놓고 가는 10,000원을 가지고 하루에 끼니를 때우면서 생활을 했고 그렇게 학교와 집을 오가면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새엄마라고 데려온 그 여자가 바로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이혼하게 만든 그 상간녀였다고 합니다. 새엄마는 아버지와 결혼하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둘째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둘째와 자기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알게 되었는데 이 새엄마라는 여자가 얼마나 독하냐면 그 전에 시아버지는 재혼 전에도 결혼을 이미 한 번 했었고 그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아버지랑 바람을 피우다 걸렸고 남편과 딸아이를 버리고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재혼 이후에도 단 한 번도 그 딸을 찾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자기와 10살 차이 나는 그 동생이 태어난 이후로는 차별이 진짜 심각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학생 때는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들을 남동생은 매일같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살이 되던 해 자신은 집을 나와서 대학교 근처 원룸을 구해서 다녔고 모자라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노가다도 해보고 그렇게 안 해본 일이 없이 알바를 하면서 혼자서 사는 생활이 익숙한 남자였어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만날 때부터 부잣집 도련님 티가 하나도 나지 않았고 오히려 생활력도 강하고 성격도 올바른 남자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래서 저희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머니는 그렇다고 쳐도 아버지는 친아버지인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릴 때 술 먹고 들어와서는 자기를 보면 저희 친엄마가 떠오른다며 그 이후로 집에서 없는 듯이 지내라며 용돈만 주던 아버지였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는 집을 나와서 혼자 살았다고 그냥 아버지랑 자기는 혈육으로만 이어져 있을 뿐 남이라고 씁쓸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엄마를 찾아가지 그랬냐고 했더니 친엄마는 좀 더 심했다고 했어요. 둘 다 똑같은 말을 하며 자기를 보면 바람핀 남편이 떠오른다고 했고 엄마도 이미 또 다른 남자와 만나 결혼해서 애도 있고
그러면 친엄마는 네가 찾아오면 결혼한 그 남자가 경기 일으킬 거라며 쫓아내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2번 다시는 죽을 때까지 찾아오지 말라고 하면서요. 남편은 그 이후로 자기의 인생은 사실상 자기밖에 없다는 걸 알고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곳으로만 생각했고 철저히 이방인이 되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어릴 적 자기를 따르던 동생조차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동생과 저를 차별하기를 대놓고 하기 시작하면서 동생은 자기를 좋아했지만 자기에게 다가올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도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집을 나와 살면서 유일하게 자기 가족 중에 자기를 챙겨주는 게 배다른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남편의 사연을 듣게 되자 남편이 미워지기는커녕 진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남편의 힘든 과거가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는 시댁에 해줬던 예단들이 너무나도 아깝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희는 시댁에 많이 찾아가지도 않았고 시댁에서도 저희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왜 안 오냐고 한번 전화만 왔더군요. 제가 그래서 시어머니도 아닌데 찾아가는 것도 웃긴 것 같고 아버님과 어머님도 저희 얼굴을 보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왜 찾으시냐고 진짜 찾아가 들릴까요? 하고 되물었더니 됐다고 지금 보니 그놈한테 아주 딱 어울리는 짝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그 집안과의 인연은 그렇게 되었지만 도련님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술을 진탕 마시고는 저에게 말하기를 형수님 죄송하다며 그냥 다 자기 잘못 같아서 죄송하다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하다가 제가 어린 도련님을 달래주었어요. 오히려 진짜 어린 도련님과 남편은 형제애가 깊어 보였습니다. 남편도 옛날에는 동생을 밀어내려고 했으나 항상 새엄마가 뭐라고 하면 동생이 옆에서 뭐 어떠냐며 자기한테 형형 이러면서 다가왔고 잘 따르던 동생이었다고 동생만큼은 남편도 아끼더군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안 보는데 배다른 형제인 동생과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관계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저도 아이 둘을 낳아 출산을 했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도 자기들한테는 손자 손녀일 텐데 손주조차도 한번 보러 온 적이 없었고요. 나중에 듣기로는 남편에게 결혼한 지 5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네 스스로 집에서 나갔으니까 재산은 10원도 받을 생각하지 말라면서 앞으로 이 집안과 상관없을 테니 자기 아들한테도 기웃거리지 말고 꺼지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아버지도 그런 뜻이라면 잘 알겠다고 하고 애초에 기대한 적도 없었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저에게 말해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 보고 바보냐고 시아버님 돌아가시면 돈이라도 받아야지 그렇게 말하냐고 하니까 그건 그때 가서 보자며 자기는 너무 무섭다고 보기도 싫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이유 없이 그 빌어먹을 돈 때문에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한 소리 듣는 것도 이제 질린다고 그냥 우리 둘 다 돈을 못 벌지도 않는데 이대로 돈을 모아서 우리 가정 소소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면 되지 않겠냐며 나중에 그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의 평화가 깨지는 게 싫다고 말하는 남편을 보고 저는 그저 위로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진짜 시어머니더군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하니까 항상 의기양양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자기가 지금 갈 곳이 없으니까 자기를 좀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아니 어머니 집은 어쩌고 여기 와서 그러냐고 하니까 사실 시아버님의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하더군요. 그냥 부도가 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날려먹었다고 하더군요. 사기도 당하고 심지어 감옥까지 가게 생겼고 집은 전부 다 재산 차압딱지가 붙어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둘째 도련님은 지금 뭐 하냐고 둘이서 그냥 따로 살면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둘째는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되었다고 집안이 화목한데 깨지는 것이 싫기도 하고 아직 자기네가 이렇게 망한 사실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둘째 도련님이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결혼식장 갔을 때도 시어머니는 신부 집안이 어떻게 하시면서 결혼식에 참석한 저희를 보고는 니들 왜 왔냐고 좋은 날에 구정물 튀니까 당장 돌아가라고 말았던 게 바로 시어머니였는데 참 어이가 없더군요. 전 시어머니에게 제정신이냐고 말하고 싶은 생각에 저절로 목에서 그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오히려 말버릇이 그게 뭐냐며 잔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시어머니는 못 베어먹은 년이라고 욕하면서 거실 바닥에 들어 눕더니 자기는 절대 못 나가니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그런 돌발 행동에 저 역시 돌발적으로 눈이 뒤집혔고 곧장 화장실로 가서 세숫대야에 물을 가득 담아와서 거실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시어머니 얼굴에다가 아주 그냥 패대기를 치듯이 찬물이 가득 담긴 세숫대야를 들이부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 감고 누워있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 이후로 아주 발광하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저는 바로 경찰을 불러서 집안에서 쫓아냈습니다. 결국 남편이 도련님께 이야기를 했고 도련님이 신혼집으로 가서 원룸을 따로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방 한 칸에서 어떻게 하냐고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다는 걸 얼떨결에 귀동냥으로 들었네요. 그 이후 둘째 도련님이 신혼집에 모시고 살겠다고 하니까 둘째 도련님의 아내는 거절을 했고 신혼집에 시어머니를 들이면 당장 자기는 이혼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는 단칸방 원룸에서 지금도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련님을 미워하진 않지만 시어머니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니 아주 쌤통이더군요. 남편은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지 그 일은 언급하고 싶지 않아 했지만 평생 부자 행세를 하던 그 인간들의 결과가 이렇게 끝이 나니 저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아직도 시어머니가 물벼락을 맞아서 생쥐꼴 되던 모습을 떠올릴 때면 지금도 가만히 있다가도 절로 웃음이 나오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7세 아줌마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환갑인 남편이 있어요. 아들은 2명이 있는데 전부 장가 갔고요. 저와 남편은 한 동네에서 20년간을 살았습니다. 20년을 살다 보니 동네 사람들끼리 전부 친하고 잘 아는 사이입니다. 동네에 골프랑 헬스 그리고 찜질방까지 있는 종합 스포츠 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만남의 장소였고요. 다들 은퇴할 나이이고 모아둔 돈이 있으니 그곳에서 운동도 하고 수다도 떨고 몸도 풀고 하면서 친하게 지냈죠. 그렇게 동네 사람들 중에 유난히 저희 부부와 친하게 지내는 부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빌라가 평수가 넓고 세대수가 37개밖에 없어서 서로 사실 다 친하지만 그 부부와는 같은 층에 살았어서 유난히 더 친했어요. 특히나 성희 씨가 대학에서 육아와 관련된 전공 교수님이라서 그런지 참 사람이 사근사근하고 조용하니 저와 잘 맞았습니다. 오히려 저와는 반대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희 씨 남편과 저희 남편과 취미가 같아서 둘이 잘 어울리고 저희처럼 친하게 지냈죠. 물론 스포츠 센터도 같이 다녔어요. 성희 씨를 알게 된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한 1년 전부터 제 연락도 피하고 스포츠 센터도 안 나오더라고요. 뭐랄까 은근히 저를 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도 마주쳤을 때 제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었죠. 요즘 연락도 안 받고 운동하러도 왜 안 오냐고요. 그럴 때마다 성희 씨는 그냥 바쁜 일이 있어서 그렇다면서 구체적인 대답을 피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나 했습니다. 그렇게 성희 씨가 저를 피하면서 저와 성희 씨는 점점 멀어졌고 부부끼리의 만남도 횟수가 적어졌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같은 스포츠 센터에서 친하게 지내는 아줌마들이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자기야,
요즘 남편이랑 사이는 어때? 자기한테 무슨 일 없지? 요즘 집안 분위기는 괜찮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우리한테 말해야 된다. 꽁꽁 숨기지 말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다 털어놓아야 해. 우리가 도움 줄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한다거나. 땡땡씨 그 소식 들었어? 성빈씨 남편이랑 골프 프로랑 따로 만난 거. 남자들이 이렇다니까. 우리 잘 생각해봐야 돼. 남자가 바람나는 거 가지고 너무 충격받으면 안 된다? 알겠지? 땡땡씨 마음이 어려서 내가 걱정돼. 물론 땡땡씨 남편이 바람핀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인 거 알지? 라는 식으로 갑자기 잘 살고 있는 저를 무슨 일이 있는 사람 취급을 한다던가? 아니면 제 남편이 바람이라도 핀 것처럼 가정해서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때부터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뭐랄까, 저도 모르게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분명히 나만 모르는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 사실은 스포츠센터 아줌마들은 다 알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은근슬쩍 아줌마들한테 제 속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성희 씨가 나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더니 요즘 도통 연락도 안 받고 소식이 뜸해요. 나한테 뭐 화가 났나 싶기도 한데 도통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줌마들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표정이 싹 굳어서 서로 눈빛 교환을 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버벅거리면서 성희 씨가 뭐 무슨 일이 있겠지. 신경 쓰지 마, 자기야. 그래.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죠. 그래서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대충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으니까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요. 나 유해준다고 숨기면 나중에 나 더 상처받으니까 그냥 말해줘요. 계속 이렇게 내 눈치만 보는 거 나 불편하고 신경 쓰이니까 라고 말하자 그럼 알겠다고 말해준다면서 조용한 커피숍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동네 아줌마 2명과 저 셋이서 스포츠센터를 나와 근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으니 아줌마들이 뜸을 들이다 말을 꺼냈어요. 사실 성희 씨랑 자기 남편이랑 바람난 것 같아. 내가 진짜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남편이 관리하는 공장 뒤에 모텔이 엄청 많거든. 그런데 거기서 자기 남편 차를 5번이나 봤대. 5번 전부 성희 씨랑 같이 있었고 총 5년 동안 5번을 본 거야. 최소 5년 동안 만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거 왕언니한테 말했더니 왕언니도 왕언니 딸이 10년 전에 성희 씨랑 자기 남편이 성희 씨 집에서 같이 나오는 걸 봤대. 그때는 왕언니도 본인이 직접 본 것도 아니라고 해서 괜히 자기가 이 뻥끝에서 잘 살고 있는 가정 파탄낼까 싶어서 모른 척 한 거였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순간 머리 뒤로 피가 확 쏠리는 게 느껴지면서 귀에서 삐 소리가 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최근까지도 제 남편과 성희 씨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왕언니가 성희 씨에게 다른 집 남편 건드려서 가정 파탄나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보냈고 본인이 바람핀 사실을 들키게 될까 두려웠던 성희 씨는 저를 점점 피하게 된 거였고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그렇게 조용하고 사근사근한 척하는 여자가 뒤에서는 자기 남편과 쥐도 새도 모르게 바람피고 있었던 거죠. 너무 화가 나고 두 인간들을 찾아가 확 털어버리고 싶었지만 정말 가까스로 감정을 추스르고 조용히 차근차근 이혼 준비와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남편 핸드폰은 잠겨 있었고 모든 남편의 관련 서류들에는 잠금이 걸려 있어서 증거 수집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차 블랙박스도 웬만한 기록들은 다 초기화되어 있고 그렇게 불륜의 증거를 잡지 못하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잘 때 남편 핸드폰을 가져와서 남편이 쓸만한 비밀번호를 다 눌러봤는데 풀리지 않았죠. 망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노트북이 생각났습니다.
남편 노트북 기종이 저와 같은 것인데 비밀번호 잠금이 걸려 있어도 전원 버튼에 지문 인식이 가능해서 전원을 누를 때 손가락을 길게 대고 있으면 바로 잠금이 해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남편의 노트북을 소리나지 않게 꺼내서 자고 있는 남편의 검지손가락을 댔습니다. 세상에, 잠금 화면이 풀리고 바로 바탕화면에 들어가진 겁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네이버도 자동 로그인 기능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메일이나 클라우드를 뒤지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혹시나 하고 네이버 채팅인 밴드에 들어가 봤습니다. 밴드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 불륜의 증거가 그곳에 전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신해 보이던 성희 씨는 뒤에서는 아주 온갖 잡스러운 말들을 제 남편과 나누었더라고요. 대화 내용을 전부 캡처하고 서로 주고받았던 사진들도 싹 다 저장하고 저는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 남편과의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소장을 들고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이혼을 준비한 저에게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막말을 퍼부어 주었죠. 준비도 철저히 하고 새어나갈 틈을 안 주었으니 남편은 변명도 못하고 그냥 입만 벌리고 있더군요. 야, 넌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너 성희 씨, 아니 그년이랑 10년을 만났더라? 양심은 있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 동네 사람들 니네 바람핀 거 싹 다 알아. 20년을 산 동네에서 내가 너 때문에 얼굴을 못 들어 창피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내가 이혼 소송으로 끝날 것 같지?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내가 받은 충격만큼 너 힘들게 해줄 거야. 아니, 바람을 펴도 같은 동네 사람? 그것도 옆집 여자랑 10년을 나 몰래 만나? 아휴, 기가 차서. 나 네 소식 듣고 쓰러질 뻔했어. 너는 그냥 빈털터리로 남은 여생 보내. 그 여자랑 보내던가. 알겠냐? 아참, 너 이제 그 여자 지 남편한테 눈탱이 밤탱이 되도록 맡겠다. 라고 하면서 소장을 얼굴에 확 뿌렸네요. 그리고 성희 씨, 아니 그년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 여자는 안 나오고 그 여자 남편만 나오더라고요. 그 남자한테 딱 말했습니다. 당신 아내랑 내 남편이랑 최소 10년 동안 사적으로 만났습니다. 나도 황당하고 기가 차서 한동안 말문이 안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내 남편 눈탱이 밤탱이 만들던가 말던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소장이나 당신 아내한테 전해주러 온 거니까 전해주세요. 라고 했죠. 그렇게 이혼 선언을 했는데도 도저히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10년을, 최소 10년을 도대체 언제부터 나를 속인 거고 나 빼고 동네 사람들 다 알았다는 건데 그동안 사람들이 나를 그동안 어떻게 바라봤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상간녀가 강의를 한다는 그 학교에 찾아가 상간녀에게 고소한 고소장을 보여주고 당장 해임시키라고 깽판을 쳤어요. 극과 학과장까지 찾아가서 당장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가만 안 있겠다고 아는 기자 동원해서 이 학교에 어떤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는지 실체를 밝힌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징계위원회를 열 테니 진정하라면서 저를 달래더라고요.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해임도 아니고 정직 3개월이더라고요. 불륜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게 말이 됩니까? 소문을 내야겠다 싶어서 그 학교 학생들의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상간녀의 실체에 대해서 모두 올렸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자 확실히 압박이 컸나 봅니다. 학생들까지 나섰으니 말이죠. 결국 그 여자는 해임됐고요. 제 남편의 회사에도 소장과 함께 남편의 행실이 담긴 내용을 팩스로 보냈어요. 그리고 더 기쁜 것은 그 상간녀의 남편이 제 남편을 작정하고 팼다고 합니다. 상간녀의 남편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사실 그게 제일 꽃이더라고요.
제 손 안 대고 복수한 거니 제 입장에서는 참 좋았네요. 그렇게 복수했습니다. 물론 그 후 이혼 소송도 마무리되었죠. 위자료, 재산 분할,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다 받아냈고요. 지금은 그 후로 20년간 살던 동네를 떠나서 여동생이 있는 동네에 집을 하나 마련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나고 울분이 올라오는데 이젠 시간에 맡기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제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이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잘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제게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려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네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26살이고 4년제 졸업하기 전부터 각종 알바와 회사를 다니며 등록금과 생활비를 손수 마련해 스스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현재는 회사에 다니며 다른 제 꿈을 위해 주말에는 그 일에 관련한 업무를 배우며 일주일 중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알차게 살자는 주의이기도 하고 욕심이 워낙 많은지라 틈틈이 쇼핑몰을 하면서 용돈벌이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리잡 중이고 그 쓰리잡을 하면서도 틈틈이 남친을 만나면서 연애도 하고 있지요. 물론 시간이 많이 없는 저를 위해 남자친구가 다 제 시간에 맞추어주며 저와 연애를 했고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남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남자친구는 군대 가기 전에는 공부에도 전혀 관심 없는 그냥 친구들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돈 벌어서 여자들한테 다 쓰고 술 마시고 학교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친구였는데 군 제대 후 정신을 차려 전문대학에 입학하고 저 만나고 있을 당시 공부머리가 좋은지 금방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조금만 정신 차려 공부하니 장학금을 받으며 자격증도 많이 따고 집에서는 웬일인가 싶어 거의 버려놓다시피 한 남친에게 갑자기 급 관심과 기대 심리가 갑자기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4년제 편입까지 하면서 남친 부모님들은 더욱 아들에게 신뢰감이 높아지셨고 27 늦은 나이에 대학교 3년이란 타이틀을 뒤늦게 안고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하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남친 부모님께선 저의 존재를 아시게 되었고 여자친구의 존재가 매우 궁금해 하셨던가 봐요. 틈만 나면 사진 보자, 어떤 친구냐 라고 물으시다가 결국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집에 초대하라고 얼굴이나 보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 아직 전혀 결혼 생각하지도 않고 있을 뿐더러 남친은 학생이고 남친과 저도 30살 넘어서 결혼하자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남친 부모님의 호출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났다거나 쿨한 분위기에서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저를 물어보시다가 결혼 이야기를 붙이시면서 만나자고 하니 말이지요. 남친은 편하게 그냥 밥 한 끼 하면 된다고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가자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남친도 엄마에게 저를 너무 소개시켜주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뭐 다 지나가는 일이지만 남친은 이때까지 만난 전 여자친구들이 다 고졸학력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걸 즐겨하다 못해 일상생활인 사람들이 허다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여친의 사진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봤던 그 이미지도 좀 많이 노는 느낌의 부류였습니다. 또 그 중에는 잠깐 동안의 동거를 한 여자도 있고 심지어는 소중한 생명을 없애는 경험도 있다더라고요. 그런 여자들을 만나다가 그냥 평범하게 나름 열심히 사는 저를 만나서 아, 이 여자구나 싶었나 봅니다. 본인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고 스스로 변하는 걸 느끼면서 삶의 방향도 바뀌었기에 저로 하여금 부모님께 변화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본인
본인 어머니께 저를 소개해주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고, 남친 부모님께서도 하도 남친이 자랑을 해대니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셨나 봅니다. 많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잘 보이고 싶어서 2주일에 걸쳐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남친 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리는 거니 선물을 고르는 것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명품 립스틱을 고르고 인절미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유명 떡집을 검색해 놓았고요. 단아한 느낌으로 원피스도 하나 사서 준비하고, 머리도 미용실 가서 드라이 하고요. 예의범절 이런 거 검색하기도 하고, 특히 젓가락질, 제가 젓가락질을 많이 못해서 고치려고 엄청 애썼습니다. 연습까지 했습니다. 저한테 뭐뭐 물어보실지에 대해 미리 답변들 생각하고 각종 카페나 지식인 네이트판을 돌아다니며 자료 수집하며 마치 면접을 준비하듯 예상 질문을 생각해 두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뻐 보일지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지 머리가 어지라고 긴장도 되더라고요. 아직 많이 부족했지만 나름 신경도 많이 쓰고, 남친이 편하게 오라고 괜찮다고 하는 성화에 어쨌든 남친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친 부모님 직업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알아주지도 않고 많이 힘든 그런 일을 하십니다. 부모님 가게가 방과 같이 되어 있어서 방이 너무 좁다 하여 들어가 보진 않았고, 밖에서 있다가 같이 저녁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친 부모님과의 2시간 동안 식사 자리에서 저요? 딱 5에서 10마디 했을 겁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저 혼자 남의 가족 외식 자리에 끼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네, 거기까진 좋습니다. 낯가림이 저도 심하니까요. 처음 딱 보시자마자 위아래를 훑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찬찬히 살펴보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특히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이 예의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른이시고 제가 많이 궁금하셔서 뜯어보시는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몇 마디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남친이 "엄마, 내 여자친구 키 크지?" 라고 물으니, "글쎄, 네가 워낙 커서 그렇게 큰 건지 모르겠다. 호호. 저 167입니다. 참고로 남친 어머님 150 정도 돼 보이더군요. 라며 이야기하시더군요. 또 제가 얼마 전에 집을 한 채 샀는데 제가 집 산 부분을 남친 어머니께서도 압니다. 그 집을 산 주제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요즘 집은 절대로 사면 안 돼. 살려면 땅을 사야지. 땅 안 사고 집 샀다고 계속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집은 하나같이 다 미분양이고 남아도는데 집을 사면 어떡하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30분을 집을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혼내는 말투로 하신 건 아니지만 첫 만남에 계속 훈계 아닌 훈계를 들으니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땅은 현금 유동성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안정적으로 여윳돈을 투기하려는 목적도 아니고 앞으로 개발지역이라 하여 제가 살 집을 산 건데, 저도 나름대로의 계산과 생각을 가지고 한 건데 너무 그렇게 안 좋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 듣는 와중에는 내가 내 돈으로 집 산 건데 당신네들이 왜? 이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물론 다 잘되라고 하실 말씀이실 테지만 좀 섭섭하더군요. 뭐 솔직히 대화도 많이 못했는데 이 외에도 무슨 말씀을 하시면 살짝 가시가 있는 듯한? 아무튼 저한테 눈길도 많이 안 주시고 2주 동안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설쳤던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더구나 저를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하셨으면서 흔하게 하는 질문도 거의 없으셨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 밥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서 헤어지고 나중에 안 사실, 남친 어머니께서 저를 많이 안 좋게 보신 것 같더군요. 이유인 즉슨, 첫째, 애가 너무 못생겼다. 네가 아깝다. 둘째, 부모님 이혼하신 거 엄청 맘에 안 든다. 셋째, 직업이 전문직이 아니라 맘에 안 든다.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안정적인 직업이었으면 좋겠다. 이상 남친에게 말했더라고요. 선 봐라, 선 자리 알아봐 줄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참 그 말 듣고 입이 딱 벌어지고 어이가 없어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첫째, 저 이쁜 건 절대 아닌 거 압니다. 피 167에 어디 가서 못생겼단 소리 안 들어봤고 남친 사귀면서도 대시 여러 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렇다고 돈 모은다고 찌질하게 옷도 안 사입고 화장도 안 하는 그런 못 꾸미는 여자도 아닙니다. 하여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이유로 외모를 꼽았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제 아들이 잘나 보이시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억지처럼 느껴져서 화가 나더라고요. 또한 아무리 제가 못생겼다고 한들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둘째, 부모님 이혼하신 거 거기에 태클 걸고 들어가면 전 할 말이 없습니다. 부모님 이혼이 제 의사대로 한 게 아니니까요. 물론 저희 엄마 나중에 저한테 해댈까봐 이혼 미루고 참고 또 미루고 그렇게 10년을 못된 아빠와 함께 하다 마지막에 아빠 때문에 병이 나셔서 저희를 위해 참고 참았지만 끝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전 거기에 대해 엄마 원망 절대로 안 하고 엄마도 한 여자인데 아빠 같은 사람 만난 거 정말 같은 여자로서 엄마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슬픈 가족사를 두고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저를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이 된다는 것이 슬프고 마음도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그러한 편견을 딛고 일어날 만큼 저에게 저 잘 컸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에게 증명해줄 길이 없네요. 셋째, 직업 문제. 네, 저 공무원도 아니고 의사, 변호사, 교사도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알바하며 학교 다닌다고 공부는 물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도 남친 공고 다닐 때 저는 여고 다녔고 남친 술 마시고 놀 때 저는 잠 안 자고 알바하면서 4년제 학교 스스로 힘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저 잘난 거 하나도 없지만 지금 제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 있어서 전 피나는 노력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쉬지 않고 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 그렇게 할 거고 열심히 성실히 아끼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저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 때문에 저를 안 좋게 보신다고 가슴이 아픕니다. 남친 엄마가 정해 좋은 그 기준 때문에 저의 외모, 배경, 제 직업까지 하찮게 보다니 그것도 그동안 막 살았던 남친의 어머니가 말이죠. 본인의 기준에 의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수준 낮은 사람일 뿐인데 남친네 가족 줄줄이 노가다 집안입니다. 이렇게 직업 비하하고 싶지 않지만 굳이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저희 집 가족 다 풍족하게 자란 예술가 집안입니다. 사촌 언니들 미대 음대 나오고 다 시집장가 잘 갔습니다. 근데 저희 집만 우리 엄마는 아빠 잘못 만나서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다는 것뿐 남친 가족과 비교해서 격으로는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빚더미에 나앉은 찌질한 집도 아닌 아주 평범한 집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걸까요? 차라리 재벌집에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얼굴에 돈을 뿌리는 것이 덜 기분 나빴을 뻔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후기입니다. 써주신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며 여러 날을 고민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남친 어머님의 말들도 피눈물 나게 아프지만 필터 없이 저한테 다 전달하며 제 기분 하나 살피지 못한 남친의 태도도 화가 나더라고요. 결혼할 마음은 당연히 없었지만 결혼을 떠나서 당장의 연애도 이어가지 못할 만큼 믿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이혼 가정에 아픔이 있는 여친에게 엄마가 했다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며 상처를 주는 남자친구가 앞으로도 안 그럴 법이 없고 본인도 그걸 빌미로 저한테 상처를 주겠죠. 또 댓글에 써주신 대로 과거를 무시할 수 없는 건데 전 여친의 동거, 생명을 없애는 이런 사실을 알고 바로 끝냈어야 하는데 그 무책임한 행동은 남친의 과거일 뿐이다 라고 현실을 부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각오도 모두 남친의 한 부분인 건데 그래서 결국 헤어졌습니다. 너희 엄마가 원하는 아들 휘어잡는 빼어난 외모와 잘 자란 환경의 교사나 공무원 직업 가진 그리고 땅을 가진 여자 만나서 잘 살으라고요. 그리고 나도 너희 엄마 얼굴, 말하는 품격, 직업이 별로라서 널 못 만나겠다고 말이죠. 주제도 모르는 사람하고 엮이고 싶지 않다고 헤어질 마음에 할 말 다 하고 돌아서니 속이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그 아줌마 아들 선자리나 고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공무원, 교사, 의사 정도 되는 못생기지 않은 여자가 왜 당신네 아들을 만날런지 세상을 한참 모르는 분이니까요.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